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것도 사실 칼파시 박사님의 Let's Build GPT처럼, 어, 원본은 사실 유튜브 영상에 어떤 다른, 이렇게 선생님께서 계신 거를 보고, 이제 저도, 이런 거 너무 좋다. 한국어 버전을 또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제작을 했고요. 사실 이 파일을 이제 그분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이번 영상을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클립 모델을 소개하고 뭐 인퍼런스 코드 이렇게 같이 해보고 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애초에 클립을 이제 GitHub에서 불러오면은 여기 안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여기 노트북이라는 폴더 안에 뭐 이런 식으로 Interacting with Clip, 뭐 Prompt Engineering with Clip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영어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좀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막 가끔 안 되는 코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해보고 그리고 추가할 거 좀 추가하고 설명을 한국말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클립 인퍼런스 메이킹 IPYMB 제가 만든 파일이고요. 제가 봤던 유튜브는 여기 링크에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IPYMB를 따로 다운받아가지고 콜앱 환경에 옮겨가지고 이제 유튜브 상세 정보에다가 링크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참고로 이거 코드도 좀 뜯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이토치는 저는 버전을 뭘 쓰냐면 2.5.1에 GPU 연결되어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클립을 임포트 해가지고 available 모델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클립이라는 파일 안에 available models 있는 이거 함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클립 py 파일 들어가 보니까 available 모델이라는 애는 모델스의 키를 그냥 보여주는 애구나. 모델스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이 링크는 당연히 오픈AI의 그 이렇게 PT 파일인 거 보니까 이미 잘 학습이 되어 있는 가중치 파일이겠죠. 그러니까 클립 모델에 대한 이론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비전 인코더가 그 이제 레즈넷 50, 뭐 레즈넷 뭐 RN이 레즈넷이겠죠? 그리고 VIT도 있는데 논문에서 말하기를 VIT가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서도 VIT를 쓸 건데 일단은 레즈넷을 불러와도는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행을 시켰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더라. 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그 논문에 있던 거를 퍼온 건데 지금 보면은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던 거는 클릭 VIT의 뭐 이거 14, L14 얘가 지금 75.4%로 퍼포먼스가 1등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VIT 배치 뭐 32 이거를 로드로 불러올 거예요. 그럼 불러오면은 모델이랑 프리프로세스로 불러와 줘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참고로 이런 뭐 클립.점 로드 이런 거는 클립이라는 파일 안에 로드 함수가 다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다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사실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여기 로드 함수 있는데 if name in models 뭐 모델 안에 당연히 있겠죠? 그럼 모델 패스는 다운로드를 한다. 뭐 데이터 루트에서 다운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VIT 이거 32 이걸 했으니까 여기 링크에서 이 코드가 지금 실행이 돼가지고 모델 패스로 불러와지겠죠? 그럼 모델 패스로 불러와진 애는 여기서 오픈을 통해 가지고 뭐 톨치점 로드 해가지고 제가 모델 불러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프리프로세스라는 걸 같이 받아요. 지금 리턴으로. 얘가 뭐냐 출력을 해보면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지를 이제 클립이 받을 건데 그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어그멘테이션 하냐 이거를 지금 프리프로세스를 얘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이즈는 224, 224 이렇게 크롭을 할 거고 우리는 이런 값으로 뭐 정규화도 할 거고 표준 편차는 이걸로 할 거고 이건 데이터 로더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옆에다 주석을 달아놨는데 지금 이 VIT의 모델 경우 파라미터는 뭐 이렇게 되고 이미지 레졸루션 이미지는 224 곱하기 224가 들어와야 되고 컨텍스트 랭스가 77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는
뭐 하늘을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77글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토크나이저의 단어 사전 크기는 49,408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VIT 모델에 대한 경우니까 뭐 다른 것도 불러오면서 한번 뭐 실습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죠. 토크나이저 봐볼 건데, clip.tokenize 함수에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 문장 넣으면 얘가 이제 텐서 형태로 다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헬로 월드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클립 토크나이즈 한번 볼게요. 클립 파일에서 토크나이즈 여기 있죠? 제가 이것도 한국말로 주석을 좀 따로 달아놨는데, 텍스트를 받아요. 이거 땡땡 유니온 뭐 스트링 리스트 이런 거는 이제 얘네가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나 이거 얘네가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컨텍스트 랭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길이가 77이다. 트렁케이트는 잘라낸다는 건데 기본값이 false네요. 그러면은 한번 코드 뜯어볼게요. 자, is instance가 텍스트라면은 텍스트고 스트링이면은 텍스트는 리스트에 감싼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헬로 월드 이거 지금 스트링이죠. 리스트 아니죠. 단일 문장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지금 is 인스턴스네? 하고 이거를 리스트로 감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리스트가 스트링이 아니라 리스트로 바뀌겠죠. 그리고 토크나이저.인코더가 있는데 이 인코더는 사실 다른 파일에 있어요. 여기 심플 토크나이저라는 데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이 헬로 월드라는 게 지금 여기 심플 토크나이저 파일에서 인코더가 스타트 오브 텍스트, 엔드 오브 텍스트 거쳐가지고 이 모든 문장이 지금 토큰화가 됐겠죠. 여기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all tokens라는 거 이게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제일 처음에 제가 파이토치 버전을 출력을 했던 이유가 토치 버전이 만약에 1.8보다 낮으면 얘네가 롱으로 타입을 맞추고 뭐 아니면은 인티저로 맞춘대요. 저는 아까 2.5였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출력한 결과 톨치가 인티저 32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만약에 랭스가 컨텍스트 랭스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간대요. 여기로 들어가는데 if truncate 지금 이거 기본값이 false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안 되고 else로 넘어간다는 건데 런타임 에러로 이게 너무 길다 이런 오류를 뽑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77글자까지 받을 건데 내가 만약에 100글자를 입력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true였다면은 트렁케이트로 마지막에서 컨텍스트 랭스 77글자까지 자른다는 거예요. 100글자를 넣었지만 77번째 글자까지 잘라버리고 마지막에는 end of 토큰을 이제 그냥 끼워 넣겠다 이건데 기본값이 false니까 우리는 그냥 오류를 출력을 해줄게 라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코드 뜯어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심플 토크나이즈 얘가 사실 진짜 중요해요. 도대체 여기서 토크나이저.인코더 인코더를 얘네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게 이렇게 토크나이즈가 잘 되냐 이건데, 보면은 지금 심플 토크나이저가 지금 130줄 되게 간단하죠. 보면은 이 함수가 출력이 됐겠네요. 인코드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으면은 BP 토큰이라는 걸 내보내주는 건데,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여기 해놨는데 amazing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와요. 근데 이 세상에는 되게 붙어있는 글자가 많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지면은 뭐 더, on, 뭐 is, in 이런 식으로 사실 세트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i랑 n이 들어오는 횟수보다 i, n 이렇게 세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히 더 아니면 예를 들어서 ing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이 각각이 따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빈도수가 높아요. 이런 거를 한 번에 모아줘가지고 이 끼리끼리 쌍으로 조합해주는 거를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 코드에서 이쪽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기 get pairs 뭐 이런 쪽 있죠. 여기 제가 예시를 써놨는데 amazing이라고 들어오면은 여기를 먼저 보지 말고 여기 제가 예시를 안 써놨네요. 아무튼 코드를 그냥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먼저 BP 병합 규칙 파일을 이 GitHub에 얘네가 올려놨어요. 여기
복캡 16, 2의 6, 뭐 txt 이렇게 이 경로에서 불러오면은요, 이거는 오픈AI가 클립을 만들 때 사용했던 BP 규칙인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미 ing 많이 나와, 더 많이 나와, on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미 병합 규칙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대규모 코퍼스를 인식하는 것부터 처음 시작해야겠죠. 오픈AI가 이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 규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불러오냐? 여기서 불러옵니다.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BP 패스를 불러와가지고 이 규칙에 따라가지고 미리 만들어둔 파일을 따라서 내가 토크나이저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베이스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통해서 인코더를 만들고 BP 만들고 그리고 여기 getPairs라는 함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amazing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az, 뭐 ma, am, ng, zi, in 뭐 이런 식으로 튜플상을 만들어 줘가지고 BP 알고리즘을 돌려가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파일입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뜯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있어요. 보캐블러리가 여기 맨 뒤에다가 W 이거 더해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단어가 끝날 때 뭐 무슨 ing가 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단어가 끝날 때 뭐 ing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쌍이 256개다 그러면은 각각의 256개에다가 이거를 이제 다 붙여주는 거예요. 끝에. 그러면 총 예를 들어 256개였으면 512개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만약에 끝나는 단어면은 이게 이거를 붙여주고 그냥 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그러면은 이게 안 붙어요. 그래서 어메이징의 튜플상을 보면은 어메이징은 G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G에는 이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하나도 안 붙죠. 다른 애들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함수가 다 돌아가면은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BP 알고리즘인데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토크나이즈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서 나온지는 이제 알겠고 헬로 워드가 들어가면은 뭐 리스트로 감싸져 가지고 뭐 49,406, 49,407 뭐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헬로 월드겠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아까 봤듯이 스타트 오브 텍스트랑 이제 엔드 오브 텍스트 그 토큰이거든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쉐임 말고 이걸로 바로 할게요. 헬로 월드가 아니라 뭐 I am a dog 뭐 이런 걸로 해도 49,406이랑 49,407은 반드시 똑같이 나와요. 그 나머지는 0으로 다 감싼 모습인데 문장이 그렇게 안 기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쉐입을 보면은 77개예요. 컨텍스트 랭스가 아까 최대 77개가 나왔던 이유가 애초에 얘네가 리턴을 77개로 하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내가 넣는 문장에 대해서 토크나이저가 77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 준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화하면서 클립 인퍼런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원본 파일이랑 영상에서는 이 뭐야 그 사이킷런 이미지에서 8장 불러와가지고 시각화를 해가지고 클립에서 어떻게 뭐 제로샷 퍼포먼스를 내냐 이런 거 보는데 저는 그게 안 불러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킷런이 맞나? 아무튼 이 이미지 사이트 기터브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이미지를 직접 다운받았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는 이거거든요. 어스트로넛 카메라 뭐 첼시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8장 직접 다운받았고요. 그걸 시각화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시각화하는 함수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따라 쳐보면서 익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맞아. 디스크립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스트로넛 이 이미지 원본을 먼저 보면은 이거거든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A portrait of an astronaut with American flag. 미국 국기를 이제 입고 여기 이 우주 비행사래. 약간 이런 텍스트를 설명 글을
일단 같이 시각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클립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받아들이고 인퍼런스를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뒤에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클립은 그리고 참고로 미니 배치가 논문에서는 그 32,700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못하니까 배치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여기 8로 배치 8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미니 배치 이미지가 8개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인풋은 토치.텐서로 맞춰주고 그리고 토크나이저를 this is a description에 쿠다 위에 올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방금 description이 뭐 여기 이렇게 a person looking a camera on a tripod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어로 시작하고 이렇게 문장의 끝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this is에다가 이 뒤에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this is a person looking at a camera on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각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텍스트에 대해서 I am a dog랑 hello world를 토크나이저에 넣었을 때 77차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이 8개가 배치쌍으로 동시에 토크나이즈로 들어가니까 텍스트 토큰 쉐입은 8 곱하기 77짜리 이제 행렬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채널 이었는데 이것도 8개니까 83, 224, 224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드 이미지랑 인코드 텍스트로 얘네를 이제 아예 압축된 임베딩 벡터를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토크나이저였어요. 토크나이저. This is a 뭐 cup of coffee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숫자로 만들어준 것 뿐이고 뭐 그거에 대한 뭐 정보도 갖고 있겠지만 근데 얘네가 사실 이 VIT를 통해서 거치고 스파르스 트랜스포머를 썼다는데 아무튼 그거를 통해서 나온 이 이미지 인코더랑 이제 텍스트 인코더가 어떻게 인베딩을 만드냐 그 함수를 제가 뜯어보진 않을 건데 512차원으로 인베딩이 됩니다. 그러면은 8 곱하기 3 곱하기 224, 224짜리 이미지가 8 곱하기 512짜리로 인베딩 됐고 그리고 텍스트도 8 곱하기 77에서 8 곱하기 512로 인베딩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행렬 연산을 통해 가지고 각 이미지와 각 텍스트가 뭐가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걸 볼 건데 저는 이게 꼭 중요한 작업인지 몰랐는데 이 L2놈을 꼭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해줘야지 이제 그것들과의 차이가 크게 없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텍스트는 그걸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인베딩 512차원을 만들었는데 값이 좀 큰 편이고 어떤 애들은 좀 낮을 수도 있고 이런 불필요한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정교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본 코드랑 조금 다른데 저는 normalize라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었다기보단 그냥 간단하게 모듈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미지 피처 넣고 텍스트 피처 넣어가지고 똑같이 512차원인데 정교화만 먼저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피처를 텍스트 피처의 트랜스포즈랑 같이 이제 행렬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방금 텍스트 인코더, 얘가 이제 스파르스 트랜스포머고, 얘가 지금 8 곱하기 512짜리 인베딩 벡터, 이게 각각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a cup of coffee, this is a 뭐 astronaut, 뭐 portrait 모시기, 뭐 얘는 뭐 사진 찍고 있는 남자, 뭐 이런 거에 대한 텍스트들이고, 이 이미지 인코더가 VIT 배치 32짜리로 나온 얘도 똑같이 8 곱하기 512차원이겠죠. 이거를 트랜스포머 어텐션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여기 색깔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나오는 코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색깔이 쳐져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내적 값을 가지는 애가 바로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가 가장 잘 유사하다고 말해주는 거겠죠. 그거를 결국 이렇게 출력을 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가 facial photo of a tabby cat 여기 앞에는 뭐 this is가 붙었겠죠 원래는
색깔이 가장 밝은 게 내적값이 가장 크다는 건데, 다른 애들은 0.1, 0.2 이렇게 나올 때 얘는 0.3의 값으로 지금 이 고양이가 가장 여기가 큰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여기가 크고, 대각선은 이렇게 가장 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클립 인퍼런스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코드를 좀 볼 건데, 이게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클립 모델에서 클립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this is 뭐 a cup of coffee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 주는 것보다 앞에 this is 같은 프롬프트 형식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앙상블 학습 같은 효과를 냈고, 거기서 결국 퍼포먼스가 오른 거를 뭐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IPYM 파일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넷에서 클래스 1000개 불러옵니다. 저는 참고로 이거 어떻게 불러오는지 몰라가지고 직접 뭐 여기 뭐 이렇게 파고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복사를 했는데, 어차피 제가 이거 올려둘 테니까 제 코드로 해도 되고 원본 파일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개의 클래스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 뭐 발리볼 뭐 이런 클래스도 있고, 워터 타워, 뭐 휘슬, 뭐 윈도우 스크린 이런 클래스가 많네요. 아무튼 클래스 1000개를 불러왔어요 지금.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제 80개의 템플릿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냥 뭐 this is 모시기 뭐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bad photo of 모시기, 뭐 bad photo of 더도 있네요. 뭐 모시기 뭐 엄청 많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80개를 불러와요. 그럼 이 80개가 하나의 템플릿만 썼을 때보다 앙상블 효과를 낸다는 거를 결국 정확도로 저희가 이거 증명하는 파일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지넷 버전 2에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것도 논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미지넷이 사실 되게 유명한데 이미지넷은 너무 흔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학습되는 코드나 이렇게 정확도도 많은데, 그거는 이미 오염됐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지넷이 버전 1 기본 오리지널 말고 버전 2 뭐 이런 것도 있고 딴 것도 있고 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넷 버전 2를 데이터를 다운 받아가지고 제로샷 퍼포먼스를 볼 건데, 얘네는 이미지넷 1보다는 조금 뭐 달라요. 되게 간단한 뭐 바나나 그림도 누가 들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걸 약간 뭐 이미지를 칠했다던가 조금 더 컴퓨터가 알아보기 어렵게 약간 뭐 일부러 못 맞추게끔 바꾼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로샷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건데, 일단 제로샷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에 보지 않았던 거를 맞추는 거를 제로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클립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예측을 얼마나 할까라는 거를 지금 볼 건데, 일단은 먼저 방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80개의 템플릿을 그 템플릿츠 이게 그 80개의 템플릿인데, 그거에 대해서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 80개를 총 결국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클래스가 1000개인데 프롬프트가 총 80개니까 1000 곱하기 80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각각 다 임베딩을 만들게 되면은 1000 곱하기 80 곱하기 512짜리가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1000 곱하기 80 곱하기 510인데 프롬프트가 앙상블 효과를 낸다는 건 알겠는데, 그 80개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80개의 그 임베딩 벡터 각각을 평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롬프트가 뭐 this is a 뭐 모식이었고, 두 번째 프롬프트가 뭐 아까 a photo of 뭐 모식이었고, 더 photo of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지금 총 쭉쭉쭉쭉 가서 80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부 다 이게 512차원의 벡터로 임베딩이 되겠죠. 근데 이 전부를 다 평균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면은 각각의 512차원의 벡터가 평균적으로 어떤 뭐 다양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저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조금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면은 제로샷 웨이트, 이 가중치가 나와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제로샷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가중치를 이제 받은 거니까 총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제 가중치 행렬이 쌓인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불러왔던 1000개의 이미지 넷에서 얼마나 얘네가 제로샷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불러온 거니까 이제 그거를 정확도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이 함수는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큐러시 측정하는 이 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지금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 앙상블이 된 512차원 벡터를 이제 불러왔으면은 이제 내적을 해가지고 어떤 클래스에 가장 유사한지를 알아낼 건데 이 1000개나 클래스가 있잖아요. 1000개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뭐 그 중에서 반드시 가장 큰 게 딱 떨어져야만 우리가 정확하다 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그거는 탑 1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5개를 뽑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정답과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걔는 탑 5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큐러시를 측정하는 게 이 기본 코드에 있던 어큐러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탑 1의 어큐러시는 53%. 그러니까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얘가 제로샷 퍼포먼스를 냈더니 한 500개 정도는 이제 500개 데이터 개수가 500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뭐 53% 정도는 이제 탑 1으로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고 79.77%로 탑 5 안에는 들었다 이거예요. 성능이 되게 좋죠. 그리고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아쉬워서 추가를 좀 했던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뭐 좋아졌다는데 원래 안 했을 때는 몇인데 했더니 몇이 됐는지를 비교해야지 그냥 냅다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의 값만 이제 코드로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본 결과 52.35, 78.40 아까 몇이었죠? 아까 53.32, 79.77 늘었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가 5379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안 했을 때가 5278인 거예요. 이 코드는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 인퍼런스 메이킹 이 파일처럼 그냥 this is a 이거 하나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this is a 이렇게 하나로만 했을 때는 52%와 78%의 정확도가 나왔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더니 53.3이랑 79.77로 사실 1% 오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미지넷 버전 2에 대한 이제 뭐 1000개의 제로샷 퍼포먼스만 낸 거니까 사실 조금 더 다양한 벤치마크나 더 큰 이미지 같은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정확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해본 걸로만 해도 심지어 템플릿을 80개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뭐 각각 1% 정도씩 올라가는 거를 보였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고요. 이 클립 py 파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모델 py에서 불러오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VIT인데 저희가 VIT만 하니까 딱 이 코드까지만 볼게요. 이미지 레졸루션 제가 옆에다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제일 처음에 224, 224로 불러온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224 들어가겠고 그리고 아웃풋 디멘션 저희가 지금 그 인코드 이미지, 뭐 인코드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함수 쓰면 512차원 인베딩 벡터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2D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3채널, 이거는 RGB겠고 아웃풋 채널을 받고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뭐 바이어스 퍼스트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게 지금 스트라이드도 패치 사이즈인데 커널도 패치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224 곱하기 24예요. 그냥 가로 세로만 볼게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널 사이즈가 16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가로만 봤을 때 224를 16으로 나누니까 이게 몇이냐? 14, 14겠죠? 한 줄에 대해서 14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14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196개의 이제 패치가 나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라이드도 패치 사이즈니까. 우리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할 때 원래는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공식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가로가 뭐 50인데 커널 사이즈가 3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이다. 그러면 이제 한 칸씩 움직이니까 뭐 가로 빼기, 커널 사이즈 더하기, 뭐 1 나누기, 뭐 스트라이드 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움직이는 것도 패치 사이즈고 커널 사이즈도 패치 사이즈니까 그냥 나눠서 가로 세로 곱해주기만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총 패치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VIT에서는 원래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차원을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일렬로 펴가지고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하고 이런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런 기초적인 이론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스케일링을 해야 되니까 어텐션처럼 똑같죠. 루트 디케이로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 루트 위드 값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인베딩 이거는 이제 CLS 토큰이죠. 기존에서는 이제 분류를 하는 목적으로 클래스 인베딩이 쓰였지만 여기서는 사실 이 클래스 인베딩이 512차원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제 아웃풋인 거예요. 아웃풋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 뭐 VIT의 forward 함수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은 이 클래스 인베딩이라는 애가 이 들어온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슉슉슉 거쳐가지고 얘가 512차원의 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딱 압축하고 있는 애가 이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포지셔널 인베딩은 이제 예를 들어서 패치가 이렇게 일렬로 폈더니 5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포지셔널 인베딩도 그 차원 이제 그 인베딩 벡터의 길이와 똑같게 하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더해주는 역할.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 인베딩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LN 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어 놈이 트랜스포머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그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 부분 그리고 LN 포스도 있고요. 마지막에 결국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CLS 토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VIT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런 코드는 사실 이 코드를 굳이 볼 이유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CLS 토큰을 이제 512차원으로 만드냐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거치고 이미지가 지금 X겠죠?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리쉐이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인베딩이라 더해줍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패치까지 다 나눴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까지 뭐 나오는 모습이고 포지셔널 인베딩 더해주고 레이어 놈 거치고 트랜스포머 구조 슉슉 지나가고 그리고 레이어 놈도 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나온 애 중에서 이 0번 이게 결국 CLS 토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CLS 토큰만 선택을 한 뒤에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결국 배치 컴마 512 이렇게 리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이 인코드 이미지, 인코드 텍스트라는 함수가 결국 다 512차원의 벡터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클립 코드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뜯어보고 이 IPYNB 파일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 파일은 반드시 올려놓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